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과 부동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면 보고서가 한도 끝도 없이 나오죠. 대부분 자율주행이 어떻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들을 파괴해가는지에 대한 보고서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그 파괴적인 보고서에 있어서 저만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재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건 잘 알고 계시겠죠. 역시 포드도 자율주행 택시를, 그러니까 로보택시죠. 이것도 원래 어스틴에서, 텍사스 어스틴, 텍사스의 주도입니다. 텍사스 대학에 이제 본산이 있는 아주 음악의 도시이자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원래 2021년에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것도 미뤄졌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준비하는 회사들이나 뭐 대형 기업이든 그게 뭐 스타트업이든 제가 계속 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지금 하나같이 플랜들을 다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확실하죠. 레벨 5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런 보고서들은 지금 그 레벨 5를 기준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레벨 5가 늦게 온다는 거, 제가 절대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늦게 온다는 거죠. 많은 정부의 보고서들은 2030년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테슬라가 구축하려고 하는, 테슬라도 로보택시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좀 이제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결국 가장 리즈너블한 거는 레벨 3인데 레벨 3가 됐을 시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워낙에 이미 다른 보고서들이 잘 설명을 해놨는데 그 보고서에서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파킹랏이 없어진다든지 그래서 인구 밀도가 좀 더 올라간다든지 그런 면들은 이것들은 지금 궁극적으로 레벨 5를 상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전히 수십 년, 최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파킹랏은 있어야죠. 왜냐면 레벨 5가 안 되면은 각자 모두 차를 소유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운전이 편해지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레벨 3만 되더라도 엄청 편해질 거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이런 보고서들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당연히 좀 더 먼 거리를 가더라도 이제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시 외곽에 있는 집값들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티에 있는 가격은 줄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지금 크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죠. 전쟁 세대를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 미국은 이런 큰 집들을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시로 많이 이사를 갑니다. 이 집들을 젊은 사람들한테 집을 팔고 이제 도시로 이사를 가는데요. 그래서 다시 도시가 더 이제 가격이 막 오를 거란 얘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좀 더 이제 시 외곽에서 더 오래 사실 수 있고 집을 더 오래 홀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 외곽에 있는 집들이 붕괴되는 속도가 줄던지 아니면 오히려 되려 더 늘 수도 있다라는 전망은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있는 집을 리페어한다든지 리모델링 시장이 좀 더 커질 것 같은 예상은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데이터들은 다 미국 기준이라서 미국에서 어떤 운행 수단으로 가장 커뮤트를 많이 할까요? 역시 자동차입니다. 혼자 타는 게 거의 압도적으로 많고요. 나머지는 한 이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특히나 이게 아마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권 같이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된 부분들이 이게 높겠죠. 근데 미국은 이게 여전히 물론 좀 오래된 데이터지만 이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은 차로 다니는 것이, 출퇴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레벨 3만 되더라도 제 생각은 레벨 5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출퇴근이 주는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그냥 멀리 가면 갈수록 행복감과 출퇴근 시간에 따른 이제 행복감인데 무조건 멀어지면 그냥 안 좋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 스터디들을 보면 출퇴근 시간이 20분 정도 늘어나면은 여러분의 샐러리의 거의 20%가 컷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덜 받아도 직장에서 가까이 사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직장에서 가까이 살려고 하고 도시에 직장이 많으니까요. 나이 드신 운전자분들과 이제 사고 레이시인데요. 왼쪽은 다치는 정도고 오른쪽은 죽는 사망 숫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슬금슬금 이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근데 제일 큰 거는 이게 사망자 수입니다. 이 파란색이 운전자인데 여기 한 60대를 넘어가면서 70대에 이르면서 확 뛰는 걸 보이시죠? 지금 무지막지하게 뛰죠?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는 것들의 부담을 안 그래도 물론 이제 법 제도도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레벨 3만 되더라도 이걸 현격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원래 살던 집에서 많이 사시려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방의 집들이 붕괴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만 되더라도 꼭 레벨 5까지 안 가더라도 사고가 줄고 교통이 원활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면 우리가 출퇴근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막히는 것과 뭐 데인저러스 컨디션, 위험한 뭐 컨디션,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낮춰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가 왜 막히냐면요, 당연히 도로에 차가 막혀서 막히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치만 도로에 사고가 나는 것도 4분의 1이나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레벨 3 자율주행이 되면 이런 날씨라든지 이런 타이밍에서도 지금 신호등 업데이트를 통해서 신호등과 차량 간 소통하는 아이디어들이 이제 현실화될 조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먼 거리에 살아도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로 사람들을 그러니까 유인할 여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만약에 출퇴근 시간 왕복으로 1시간 정도는 1년에 4만 불 정도의 돈의 가치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집값인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게 빨간색이 인컴이고요. 그러니까 중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당 소득 수준이고, 이거 왼쪽은 그로스 레이트입니다. 증감률. 보면 야,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데 반해서 소득은 그렇게 늘고 있지 않죠. 뉴욕과 보스턴을 비교한 표인데요. 2017년까지. 야, 이 보스턴은 제정신이 아니군요. 심지어는 이제 그로스 레이트를 뉴욕을 추월하는, 근데 우리의 인컴은 밑바닥에서 기고 있죠. 핫한 이 샌프란시스코를 보면은 과연 공부를 왜 했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개인 소득은 여기서 기고 있는데 지금 집값은 이게 공부를 해서 뭐하나 싶습니다. 이게 집을 샀어야 되는데 60년대부터 지금 2017년까지 보면 집을 사서 번 게,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로 항상 어떤 사회적 변화는 기술의 진보로부터 오기 때문에 레벨 3만 되더라도 이게 내려올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갭은 최소한 줄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근데 이렇게 피츠버그, 이거 나름 도시인데 이렇게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제 뭐 핫한 도시가 아니죠. 보시면 차이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기술 발전으로 조정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통근하기 가장 좋은 주들이고요. 출퇴근하기 나쁜 주들, 운전으로 해서요. 보면 사우스다코타 한 16분, 와이오밍, 몬타나 17분, 알래스카 18분, 이거 다 뭐죠? 다 촌동네죠. 반면에 DC 43분, 지옥이네요. 뉴욕 35분, 아 쉽지 않죠? 캘리포니아 다 30분 되죠. 매사추세츠, 특히 보스턴 에리아 다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들이 요 안 좋은 동네를 요렇게 바꿔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가 미시건에 있을 때 여기서 한 20마일 떨어졌다 그러면은 킬로로 32km죠. 그러면 보통 애들이 어떻게 계산하면 20분이면 가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32km가 떨어졌는데요. 왜냐하면 교통 흐름이 빠르니까. 자율주행이 이제 개발 잘 되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무서운 세상이 오겠지만 현재로서는 레벨 3만 되니까요. 그치만 교통사고는 인간의 실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25%만 사라져도 교통 흐름이 더 빨라질 테고, 그럼 우린 더 먼 곳을 갈 수 있을 테고, 나이 드신 분들이 실수를 덜 하니까 지방의 가격도 유지되고, 리모델링은 이 미국에서 보니까 주요 이런 실력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시에 많이 살아서 시골에선 그걸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분들도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들을 고치기가 용이해지고 반경이 더 늘어나니까 재료도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지방과 도시의 이제 가격 격차가 줄지 않을까. 물론 레벨 5가 되면은 정말 다니는 차들도 적을 거 아닙니까? 워낙 차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러면 굳이 도로를 더 안 깔아도 되고, 그러면 건설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만큼이 날아간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차들이 더 적게 다니니까 월크존도 줄어들겠죠. 공사 구간도 줄겠죠.
사회적으로 영향은 어마어마하겠네요. 물론 근데 그건 한 20년 뒤에, 당장은 제가 볼 때 한 4분의 1 정도가 당장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